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 전략, 푸틴과 거래하고 중국용 시간 벌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 일기 때 그랬듯이 트럼프는 나토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유럽인들이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또다시 분명히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러시아의 유럽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유럽의 안보를 보장해줄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유럽과의 거리를 두는 것과 달리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푸틴을 만날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푸틴에 대한 존경심까지 표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한 후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바이든으로 인해 지체되었던 트럼프의 통박, 즉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재건하려는 명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자가 보기에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외교 안보 전략의 뼈대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 및 더 협력하고 중국용 시간 벌기를 왜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재래전 수행 능력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중국은 각종 항공기와 해군 함정 등에서는 러시아에 앞서 있지만 잠수함, 핵기술, 탱크 등 각종 장비 등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에 뒤처져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 최신 중국 군용 차량의 경우 같은 종류의 러시아 물건에 필적할 정도로 효과적인 장갑 보호 수준을 제공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무게 추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듯이 지나치게 무거운 차량, 특히 탱크는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최첨단 러시아 핵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데다가 매우 조용한데요. 이는 핵 기술에 있어서 러시아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며 러시아의 핵 기술, 특정해서 얘기하면 러시아의 핵 잠수함 기술들이 중국에게 필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중국의 핵전쟁 능력 개발, 정확하게는 중국의 상호 확증 파괴 능력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중국의 핵탄두 숫자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의 핵탄두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략 3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및 개혁은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 중 일부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즈그비뉴 브레진스키부터 일반인들은 아예 모르는 헬퍼드 맥킨더 등 지정학 쪽에서 한가닥 한다는 이들 모두가 계속해서 주장 및 요구했던 내용, 즉 유라시아는 무조건 찢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경우 헌터 바이든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권 등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와 엮여 있었다고 추정되는 까닭에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선배가 유럽을 내팽개쳤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매몰되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우짜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미국이라는 영상에서 미국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함께 있는 걸 방치하는 것보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각각과 워싱턴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던 과거 헨리 키신저의 충고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및 개혁 문제에 있어서 유럽의 감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언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일기 때 그랬듯이 러시아와는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실리적 행동을 통해 미국의 유일한 적수가 오직 중국뿐이라는 자신의 관점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 해군의 경우 이미 강력한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인 YJ-21의 사정거리는 1500km에 달하지만 서방에는 이와 동급의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5000km짜리 DF-17에 이어
사정거리 5,000에서 8,000km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DF-27을 이미 개발해 놓으면서 먼 거리에서 미 해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중국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타입 003 푸젠 항공모함의 경우 첫 번째 함재기 발진 때 사용하는 전자기식 캐터펄트 EMALS가 미제 EMALS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전 중국 항모들보다 비행 갑판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항공기들을 수용 및 운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통합 전력 시스템 IPS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EMALS 3개의 독립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네 번째, 미 해군 신형 핵항모인 포드 항공모함이 사용하는 어레스트 케이블보다 한 개 더 많은 4개의 어레스트 케이블을 사용해 공간 절약 및 갑판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다섯 번째, 2대의 전투기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푸젠 항공모함의 장점들의 경우 중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필수가 된 드론전과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시 생산 능력 등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분량 문제로 패스하고요.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야 되고, 핵기술과 다른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만 문제와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 같은 문제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핵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 내러티브에서 확인되듯이 트럼프는 첫 번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두 번째, 러시아와 북한 같은 이전 적 포머 에너미들과의 관계 회복 및 협정을 맺고, 세 번째, 유럽같이 자기 주도권이 거의 없는 동맹과의 관련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현재 유럽이 당면한 문제는 단순히 구매력이 높은 소비 시장을 가진 대륙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행위자, 액터로서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때문에 잠시 지체되었던 새로운 바다, 즉 새로운 세상으로의 항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웃자는 봅니다. 유럽인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에 뒤늦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처럼 우짜견적으로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보지만, 유럽인들이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 회복 역시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기 주도권, 즉 자주적이지 못한 유럽인들의 의견에 무관심합니다. 바이든 때문에 잠시 지체되었을 뿐 2025년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 Great Change가 일어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트럼프 전략, 푸틴과 거래하고 중국용 시간 벌기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